자, 반갑습니다. 8월 17일 이동훈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연일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시장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 법한 요소들이 있었고, FM의 공개 이후에 추가적으로 긴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게 되면서 시장은 좀처럼 반등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중국에 대한 부동산 업체 디폴트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 시장을 좀 올라오려면 이제 계속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불안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추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했고요. 국내 증시 어제 광복절 휴장 이후에 이제 다시 열렸지만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좀 마감이 됐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아마 2차전지 쪽의 하락이 조금 더 수치를 더 악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는 상한가가 좀 은근히 많았습니다. 초전도체 진위 논란에도 테마 쏠림이 나오면서 상하 변동성이 조금 큰 상황들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일찍부터 초전도체 관련해서 상한가가 좀 많이 나왔고, 이게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쪽의 투자들이 약간 투기성으로 좀 다시 바뀌는 형태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UAE,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쪽에서 고성능 반도체죠. 엔비디아발 고성능 반도체 칩 을 대량 주문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가 또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자, 미국 내에서는 이제 9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88.5%로 나타났지만 11월 금리 동결은 60.5%, 동결 예상 지속 기간이 내년 1월에서 이제 3월 달까지 길어지는 형태를 좀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추가 긴축에 대한 재확인을 했지만 하겠다라는 느낀 뉘앙스보다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제 차후에 이제 물가가 더 오르게 되면 또는 물가의 이제 둔화세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지, 추가 긴축을 좀 당장 하겠다라는 의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 경제 부진하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들 때문에 성장률이 계속 전망치를 좀 하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 내에서도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추가 긴축 재확인도 있지만 아마 중국 쪽의 불안감들이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강세였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어쨌든 차지하는 비중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장기간 고금리를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생긴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선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호재를 만들 만한 뉴스가 당장은 이번 주에 없다. 그게 가장 좀 불안하고, 그 불안감들을 제거를 해야지만 조금 올라올 수 있는데, 이번 주에 뭘로 반등이 나올지 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날 이제 미국 내에 옵션 만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에 시장에 조금 더 내려놓고 이제 옵션 만기가 지나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압박감 때문에 어떤 업종이 좋다가 연속적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나 초전도체 관련주들만 올랐고 나머지 업종이 모두 다 내려왔지만, 이제 화장품주들이 다시 이제 순환매 들어오는지, 그리고 엔터나 조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나 바이오 제약주들이 최근에 이제 투심이 다시 약해진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내리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예상해 되니까, 일단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어제 영향을 미리 조금 받은 격이 있어서 일단 하락 출발 후에 다시 봐야겠지만, 외국인들 매수세 좀 전환이 된다면 한번 반등세,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순간으로 좀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도 국내 증시 쪽, 미국 증시 쪽 다 비슷한데요. 월추 미국 증시는 최근 이제 이틀이 내려온 거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국내 증시는 어제가 그런 자리였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21선을 확 깨버려서 내려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860선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말에 보여줬던 그 그림들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빠르게 내려오고 빨리 올라오는 형태도 860선까지 빠르게 내려오면 그게 가능해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120선이죠. 예, 그게 조금 깨졌고 실제로도 7월 초에 이제 보여줬던 그 자리까지도 육박을 했죠. 예, 2,515포인트인데 오늘 하락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저 자리가 깨지면서 아마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아마 반등의 포인트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는 조금 좋은 자리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더 새로운 악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저점만 만들면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쯤 해서 반등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뉴스도 한번 보고 갑시다. 시장의 주요 뉴스들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초전도체 논란 지속에도 뭐 핵융합이나 뭐 관련 재료, 원재료 뭐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서남이 일찍부터 이제 상한가를 박았고요. 파워로직스, 원익-P&E, 신성델타, 뭐 인치컨트롤스, 뭐 요새는 뭐 퀸텀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도 그렇지만 관련해서 이제 뭐 테마주이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지금 초전도체 관련이라고 이제 꼽히면서 많은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시총에 영향을 줄 만큼의 시총이 큰 종목들이 아니라 거의 다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들이 한 번씩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우디나 UAE,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제 엔비디아 고성능 반도체 칩 대량으로 주문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뭐 PSK 홀딩스, 프로이천, 유진테크, STI 그리고 한미반도체, 뭐 두산테스나 ISC 이런 종목들이 어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가격이나 중국 내에서 가격이나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업체가 다시 주가 부진하고 수산화 리튬 가격이 최근에 다시 15% 뭐 10%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 대부분 다 어제 크게 내렸습니다. 첨보, 이렌텍, 대한유화,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UST 금양, 아진산업, 코다코, 임팩 등이 좀 강세 뭐 약세를 좀 이어갔고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지속으로 인해서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던 화장품이나 여행, 카지노 이런 쪽들이 어제 대부분 다시 일부의 하락들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느냐의 해석의 차이인데 중국도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를 좀 풀어주는 형태를 좀 보였고 그게 이제 뭐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완화해 주지 않을까 시장의 중국의 분위기를 조금 전환을 시켜주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마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레디언트 그리고 레드캡티오, 하나투어 그리고 현대백화점, 아시아나 항공 등이 이제 어제 약세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대부분 다 약세에 대한 얘기고 초전도체나 뭐 반도체 관련 쪽만 어제 강세였고 나머지 업종들을 모두 다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테스나 클래시스. 뭐 앞서서 두산테스나는 앞서서도 한번 크게 먹여드리고 다시 또 들어간 상태인데 어제 또 올랐기 때문에 재차 또 추세 상승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시스, 랩지노믹스, 아이패밀리 SC, 뭐 제이시스 메디칼, 와이렉 뭐 형태로는 지금 IT 쪽 어제 올랐던 쪽이랑 그러니까 의료 미용 쪽에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나 화장품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요. 뭐 와이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이버 쪽 웹툰이죠. 웹툰 관련이라서 시장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고 있어서 그런 모습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들 차트 보기 전에 어제 드렸던 종목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첫 번째로 드렸던 게 월덱스였죠.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드리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티로보틱스, 그 다음에 어제 뭐 지노믹트리,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지노믹트리는 뭐 15,000원, 16,000원대 드린 게 벌써 3만원대, 2배 이상을 좀 갔는데요. 뭐 이렇게 상한가 한번 없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꽤나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아이패밀리 SC가 어제 다시 양봉을 좀 만들면서 어제 원했던 자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첫 번째 종목 월덱스였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제 종가로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이긴 했었습니다만 아침에
시가로서 한 10분 이내에 시세가 날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받으시면 안 되고 오후까지 보시거나 오후에 이제 분위기를 좀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았기 때문에 어제는 막판에 매수가 됐거나 아니면 오늘 오전에 다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자리가 좋았고요. 어제 오전에는 매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애매한 출발을 하면 그래서 조금 어려운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애매한 출발로 따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살짝 내려주는 자리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시스 어제 오전에 시작하면서 바로 자리가 나왔어요. 애매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내렸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자리 있었고요. 뭐 장중에 거의 6%에서 7% 이상 매수가 됐었고, 그게 오늘까지 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또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면 오전에 바로 내렸다가 올라오면 가능하고, 오전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버리면 불안한 자리니까 그런 건 오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클래시스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세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스테온이 어제 얘도 출발이 애매하게 했습니다만 충분히 매수 자리는 가능했고요. 뭐 막판에까지 보셔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박스권 상단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저가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아직 상승 추세 조금 더 보시면 되고, 월요일 저가를 깨게 되면 이제 다시 하단까지 6,000원까지 좀 열려버리니까 그건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박스권을 돌파한 게 아니라 돌파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자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스테온이 어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살짝 수익이 났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어제 장 초반에 매수가 됐죠. 어제 장 초반에 약세 이후에 오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했던 자리고, 뭐 7%에서 많게는 5%에서 7% 정도 매수 들어가서 수익인 상태로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가와 종가 사이 넓게 보면 어제 저가 부근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23,000원 중반을 깨지 않는 선이라면, 중반 초반 정도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28,000원대 돌파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될 겁니다. 뭐 화장품 쪽이니까 최근에 먹을 게 없다면 화장품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롤은 어제 매수는 좀 불발이었죠. 어제 내려서 출발했고 뭐 장중에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뭐 내려서 출발한 걸 굳이 담을 필요는 없고요. 뭐 내렸다가 반등에 대한 여지를 좀 보이거나 그러면 들어가셨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 좀 적었더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자리보다는 오늘 확인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만약에 반등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면 고개 감싸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서 드렸던 것 중에 진영이 하루 더 눌렀다가 올라온 그 뒷날이 바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의지를 좀 보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강력하게 올라오는 자리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뭐 너무 큰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 2, 3%대 상승으로 출발하고 거래량이 조금 많아지면 그거는 장대 항목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덴티스는 뭐 어제 당연히 내려서 출발했으니까 매수 자리가 없었고 뭐 하루 종일 반등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쳐다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출발을 해줘야 그래도 매수 자리가 있었는데 아예 전일 전전일 저가까지 다 깨버려서 그거는 자리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두산테스나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도 이제 수익권이고 앞서서는 4만원대부터 한번 드렸었죠. 39,000원, 4만원대 한번 드리고 나서 큰 수익이 났었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또 공략한 이후에 다시 또 수익권으로 들어왔는데요. 뭐 추가적인 박스권 돌파와 함께 돌파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면 되니까 일단은 47,000원대 초반 46,000원대까지는 가능하고요. 45,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한번 더 51,000원대 돌파하시는 거 그림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시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지금 거래량을 쌓고 있죠. 그래서 지그재그로 계속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고점 돌파 의지 보여주고 다시 내려오고, 고점 돌파 의지 보여주고 다시 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형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스
뭐 어제 들어가신 분들 의지를 잘 봤을 거고요. 어제 못 들어가신 분들은 한 번 더 오늘 상승 출발하면 뭐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애매하게 출발해서 어제 시가나 저가 수준까지 또 내려온다면 한 번은 매수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뭐 오히려 35,000원 중후반대에 매수를 하시면 조금 어려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33,000원대 깨지지 않는 선에서 34,000원까지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오전에 조금 내려야지만 매수 자리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 뭐 지난주에도 드렸었던 종목이고 한번 슈팅이 나왔죠. 이미 돌파가 됐고 권리락 이후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다시 조금 살려놓는 모습을 좀 보여서 일단 5,600원 초반 중반, 5,500원 후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5,400원, 5,300원 중반을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6,000원대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요게 돌파되면 거의 7,000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래량 싸우면서 가면 7,000원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마 뉴스가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아마 거래량도 많이 터져야 되는데 뭐 7,000원까지 6,000원 후반대에서 7,000원, 그리고 그 다음 전에 이제 9,000원 정도 되는데 바이오 쪽에서 흔하게 지금 올라오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앞서서 드렸던 지노믹트리와 함께 랩지노믹스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에 이어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사신 분들은 그렇게 이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IPMLSC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 시가와 종가 그리고 저점까지는 좀 가능하고요. 다시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보시면 충분히 28,000원대 다시 돌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 지난주에 한번 드리고 나서 장대 음봉이 좀 크게 나와서 제가 월요일날 다시 살려놓게 되면 좀 생각은 달라진다 그랬는데 월요일날 살려놓고 어제 충분히 또 가격대가 조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서 이게 조금 생각보다 크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2,000원 중후반대, 중반에서 초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일단은 12,000원이 다시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신고가 형태로 가고 있고, 앞서서 뭐 제이시스 메디컬은 뭐 10,000원대도 드렸었고 뭐 11,000원대도 다시 한번 드렸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에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을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의료미용 쪽에서 몇 안 되게가 아니라 의료미용 쪽 대부분 다 지금 좋은 실적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부분 종목들이 우상향하는 시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Y랩, 얘도 앞서서 상한가에 준할 때 그 앞전 자리가 딱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롤 그리고 앞서서 진영 이런 종목들과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항상 급등 나오기 전에는 은근히 음봉을 하나 더 내버리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는 의지는 좀 봐야 되니까 어제 12%대 급등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가나 종가 부근까지보다는 어제 시가나 저가 수준까지 좀 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8월 14일 월요일날 저가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아직 박스권 좀 유효하니까 그렇게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다음 자리는 뭐 17,000원 후반에서 18,000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도 출발은 조금 어렵겠지만 어제보다는 저가 매수의 유입이 조금 더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어느 업종으로 들어가는지 그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힘든 장이겠지만 뭐 거의 다 내린 것 같아요. 거진 다 내린 것 같고, 이제 차트상의 문제이냐 아니면 심리적으로 한 번 더 흔들어 놓을 것이냐, 뭐 그걸 조금 판가름 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이동우 대표 모닝 브리핑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